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명진 변호사 채널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가사조사라고 여러분, 이혼사건 진행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사조사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내 사건이 이혼사건 진행 중인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런 걸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조정조치 명령이 나와 있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조치 명령 이런 게 나와 있다면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가사조사가 이제 시작되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협의 같은 거를 위한 조정 있잖아요. 조정기일 잡혔다 할 때 그런 조정하고 이 조정조치 명령은 다릅니다. 한자가 달라요. 정자가 달라서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정조치 명령이 나왔다 그러면 쉽게 가사조사가 시작되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사조사 같은 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가사사건, 특히 이혼사건에서는 분쟁이 아주 단발성이거나 단편적인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죠. 그래서 혼인기간이 뭐 3년, 뭐 5년, 뭐 이렇게 좀 비교적 짧은 경우라고 해도 혼인기간 전체에서 좀 이렇게 갈등이 곳곳에 좀 녹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 이혼 사건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민형사 사건 이런 것과는 당연히 결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내 결혼 생활 곳곳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혼으로 이렇게 터진 거라고 또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사조사는 필요성이 있고 판사님께서도 이혼 사건을 판결하시면서 가사조사를 하면서 좀 이 집에 대해서 이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법원에 계신 가사조사관님들을 통해서 이제 가사조사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사조사관님한테서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사조사는 변호사가 동석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같이 갈 수가 없어서 변호사님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점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뢰인이 이제 가사조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에는 뭐 통화를 해서 이런 점을 좀 가서 강조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점을 좀 많이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라. 이런 거를 좀 당부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뭐 따로 미팅을 하든지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조사가 시작되면 여러분 일단 따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부부가 같이 가사조사관님한테서 이제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너무 이제 당연히 속에서 천불이 나시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거짓말인데 내 배우자가 지금 거짓말을 막 가사조사관한테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사조사관님도 왠지 믿어주는 것 같고 지금 내 상황만 너무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속에서 천불이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충분히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적으로 너무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상대가 어떤 이야기든 좀 가사조사관님한테 이야기하는 걸 끝까지 좀 잘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오면 이제 내 얘기를 감정적이기보다는 좀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인 선에서 좀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리인과 그러니까 변호사님과 그 전에 좀 미팅을 해서 이야기하실 부분을 좀 정리한다든지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가사조사관님한테 비우호적일 필요는 없겠죠. 불성실해 보일 필요도 없을 거고요. 일단 성실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진실만을 말하면서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조사 결국에는 왜 하는 걸까요? 가사조사관님이 이런 조사 보고서를 꾸리시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그 조사 보고서가 결국에는 판사님이 읽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이 이혼 사건을 판결하실 때 아무래도 그 가사조사관님이 작성하신 보고서를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게 되시기 때문에 가사조사의 중요성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사조사관님이 쓰신 보고서는 저희가 이제 전자 기록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 우리 의뢰인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뭐 전자로 확인이 되면 의뢰인께 보내드리거나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사실에 대한 조사 보고서와 가사조사관님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사조사관님이 당연히 이제 양측을 조사하면서 느끼신 바가 있으실 거잖아요. 결국에는 가사조사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조사가 되는 것이 이 혼인이 어떻게, 왜 파탄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현재 아이가 있다면 아이는 어떤 양육 환경에서 누가 더 양육을 하고 싶어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사조사관님의 의견이 당연히 생기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의견도 이제 판사님한테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거는 그래서 저희도 궁금하고 이제 우리 의뢰인도 궁금하실 수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사실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저희도 확인이 가능하고 의뢰인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사조사가 이혼 사건에서 특히 왜 필요하고,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 찍어봤고요. 여러분, 가사조사에 이제 회부가 되어서, 굉장히 나는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내 변호사님도 같이 동석이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된다, 이러신 분들 한번 제 영상 보시고 마음 편히 가지시고 가사조사관님한테 진실을 잘 말씀하시고 성실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